네, 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 통해서 글로벌 시장도 익히고 오늘 우리 입장 투자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몰이하는 종목들 준비해 주시는 권준국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영업팀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도 이제 종목 들어가기에 앞서서 13F 시리즈 저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자산 운용하는 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13F 보고서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죠. 자, 오늘은 주로 미국의 기관 자금을 운용하는 LA에 본사를 둔 자산 운용사입니다. 페이든 앤 리걸의 1분기 편입 편출 종목 보시겠습니다. 페이든 앤 리걸에서 1분기에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엠독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에 본사를 둔 B2B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요. 자, 주임님, 엠독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많이 담았을까요? 이제 아마 그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직전 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이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이제 조금 상향 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작년 하반기 대비했을 때 이제 좀 조정 정도가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늘린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엠독스라는 기업이 온라인 영업을 한 기업들을 좀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제공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좀 각광을 받는 모양이고요. 자, 이어서 편입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P&G도 담았고요. 또 특수 유리, 세라믹, 광섬유, LCD 유리 제조사인 코닝도 담았습니다. 자, 여름 하면 에어컨이고 에어컨 하면 또 커리어 글로벌인데요. 커리어 글로벌도 편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죠. 코스트코가 또 특징주에 올라 있습니다. 페이든 앤 리걸의 1분기 편출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국 슈퍼체인인 CVS, 또 보험 연금 서비스하는 매트라이프, HR 급여 솔루션 기업인 페이체크는 편출을 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유통, 곡물 유통의 75% 점유하고 있는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도 편출했습니다. 자, 폐기물 기업인 리퍼블릭 서비스도 1분기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섹터 단으로 해가지고 네네. 어떤 특정 섹터의 비중을 확 늘리고 특정 섹터를 나누기보다는 사실 개별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편출 종목 중에 가장 많은 편출을 한 CVS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실적 자체는 이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인수와 관련된 M&A 관련된 비용들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비중을 줄인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편출을 했다는 것이 또 충분히 주가가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에 차익 그렇죠. 실현을 하는 관점도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튬 기업인 리벤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어느 기업을 한번 볼까요? 편입 종목 중에 이제 한 차례 언급되었었던 네. 종목인데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익숙한 코스트코입니다. 오늘 코스트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에도 있고, 그렇죠. 목동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요. 네.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제 이 미국의 시애틀에서 1983년에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아마 이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그 유사한 또 유통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이 기업의 설립 연도는 이제 1976년, 네.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4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유통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창고형 할인마트가 이제 코스트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유통업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회원만 입장할 수 있다. 네. 회원만 거래가 가능하다, 매수 가능하다 이런 점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일반적인 유통업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좀 코스트코인 것 같습니다. 이 멤버십 피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매출도 매출인데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렇군요. 매출은 아무래도 네.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큰 사이즈가 있고 실제로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서 이 멤버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이상이니까 사실 매출액
이 영업이익 자체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유통기업들이 마진이 높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은 네, 부분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멤버십이라는 특히나 이 멤버십의 연장률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한 번 쓰면 내년에도 이어서 쓰는 비중이 네.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메리트를 받고 있는 기업이 코스트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코스트코가 박리담회로 이렇게 그렇죠. 벌크로 굉장히 맞아요. 많이 팔기 때문에 유통기업이만큼 마진을 생각해서 굉장히 좀 적은데 오히려 멤버십 피가 좀 큰 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다. 올리나요? 멤버십 피는 아니면 계속 동결되고 이 있나요? 사실 이 멤버십의 가격이 네. 보통 이제 5년에서 6년 주기로 조금 아. 상승을 했었었는데 그렇다 보니 올해가 이제 6년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이제 뭐 하반기, 상반기 뭐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직 없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대감들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직은 그 정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트코가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트코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앞에서 파는 1.5불에 1달러 한 50센트 하는 핫도그 콤보 세트거든요. 많이 미국에서도 많이 이용하시네요. 이용을 했었는데,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적도 한번 좀 보고 올까요? 코스트코의 지난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 553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3.3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 정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오프라인 쪽에서, 그러니까 동일 매장 매출 쪽에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7% 정도 상승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 쪽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그렇게 좀 차별화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통기업의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재고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이제 약 2%, 2.5% 정도 감소를 하면서 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크를 찍어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멤버십 수익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60% 이상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멤버십 매출 같은 경우에도 6% 이상 올라오면서 1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멤버십 갱신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분기 이제 90.5% 정도 기록을 했는데 네. 이 부분 역시나 또 지난 분기에 가장 높은 멤버십 갱신율을 기록했었고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92% 이상이니까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한번 사용하면 내년에도 그대로 계약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로열티 높은 수요층, 네.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또다시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트코 하면은 또 찰리 멍거의 그쵸. 최애 종목이기도 맞아요. 하고 또 등기 이사로 지금 올라 있다라고 그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코스트코 투자 매력들 하나씩 짚어주시죠. 일단 코스트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지금 이 소비 둔화, 경기 그렇죠. 우려 이런 시장 속에서 로열티 높은 고객층, 수요층 갖고 있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일부 사실 국가,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코스트코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전문직이라던가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일부 선별된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국가들도 있을 증빙을 정도로 해야지 그런에 그렇죠. 가입할 수 있나? 예. 물론 네. 이제 뭐 다른 국가에서 가입해놓고 다시 영국에서 그럴 사용하는 수 건 상관없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진입장벽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일반적인 마트를 가는데 입장료를 지불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만 원 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코스트코를 이용하겠다라는 고객층들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점들이 또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수익 구조 역시도 다른 일반 유통기업들에 비해 다른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이 코스트코의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한 품목을 납품받을 때 납품업체를 하나로만 받는다던가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를 할 때 현대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점, 그러니까 네. 1국가 1카드 정책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비용을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좋은 물건을 또 어떻게 보면 마진을 낮춰서 좋은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라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도 사실 이런 경기 투는 이런 소비 우려,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고 싶지 않은, 살 수 없는 이런 매크로 상황 속에서는 역시나 이런 로열티 높은 고객층을 갖고 있는 네. 기업이 역시나 좀 주목을 받아주지 않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그 엣지가 좀 있는 그렇죠. 네, 유통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목표 주가까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그 코스트코 최근 3개월간 투자 의견을 제시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살펴보면요, 총 24명 중에 이제 17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7명이 이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는 없었고요. 그 목표 가격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목표 가격을 제시한 가격이 $610 제시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낮은 가격이 $475 해서 평균적으로 $540.5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현재가가 $483 선인 점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가이드에서 또 저희 함께 코스트코 종목 알아봤습니다. 권중국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